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국내면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자들의 그런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 그 주제 핵심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누구에 대해서 위협적인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감정이 섞인 그런 공세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윤상현 후보를 배제하면은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은 위험하다, 한동훈은 불하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했다, 한동훈은 김건희도 무시했다, 한동훈 때문에 당정 관계가 파탄이 났다, 한동훈 또 입이 리스크, 한동훈의 입이 문제다, 입이 위험하다, 한동훈은 이 입이 리스크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희룡, 한동훈은 사법 리스크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발단, 이런 것들의 단초가 결국에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또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국내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임을 이끌고 있을 때 또 그 윤한 갈등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 한동훈 국내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법무부 장관일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바로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한동훈의 입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난 2021년 이 윤석열 당시 이제 전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나서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중심에도 결국엔 김건희 리스크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그건 계속됐습니다. 계속됐고, 심지어는 총선이 참패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국내임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국내임의 지지세를 다시 재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국내임의 당원과 지지층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를 갖고 논해야 되는 이 전당대회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겁니다. 이게 지금 국내의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는데, 김건희 리스크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발언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고, 그 발언에 환호했고 그 발언에 동의해서 윤석열을 찍은 그 지지층을 갖다가 배신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그렇게 극도의 분노를 느끼면서 윤석열이라는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한테 또 표를 줬던 그 국내임 지지층, 그 국내임 지지층이 결국에는 또 배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자기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또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 비판,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니냐,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니냐,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 전당대회, 국내 전당대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한동훈에 대한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집중 공세, 그야말로 파상 공세, 융단 폭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경향신문을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 경향신문에 이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쓰는 칼럼이 있습니다. 화이부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칼럼 제목이 뭐냐면 배신의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배신한 거 뭡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다, 배신자, 윤석열 배신했고 김건희 배신했고 결국엔 국내임을 파탄내는 저 배신자, 자기 이번 총선에서 고의로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다시 전당대회 출마해서 국내임을 사당하려는 저 한동훈 저기 총선 때 비례대표 사천에서 또 국민의힘을 배신한 저 한동훈은 결국엔 배신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빗대서 과연 윤석열은, 과연 김건희는 배신을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한동훈은 그 누구를 배신했느냐? 한동훈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해본 일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배신의 내로남불. 뭐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강준만 교수의 칼럼은 제가 뭐 즐겨 읽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약간 좀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에 과거에는 이 김대중 노무현을 편들 때는 상당히 좀 편향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시 접한 이 강준만의 글을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은 내로남불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자기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정말로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지칠 뻔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내로남불을 싫어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쓴 강준만 교수의 칼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배신만 쓰라린 게 아니다. 기업 조직이나 정치판에서도 배신은 늘 일어나며 배신을 당한 상처가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배신의 상처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배신에 대해서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신은 악덕이지만 무작정 배신을 비난하면서 배신자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없다는데 인간 세계에 딜레마가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차이 때문이다. 그 누구건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한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라고 하는 두 종류의 관계를 동시에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사적으로는 큰 신세를 진 사람에게 공적으로는 반대하거나 비판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배신자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한동훈 어떻게 너를 갖다가 40대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어떻게 반기를 줄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공사 구분을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공직자에겐 그게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말만 들으면 한국은 세계에서 공사 구분을 가장 잘하는 나라일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당위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는 건 여전히 부족주의이기 때문이다. 부족주의는 내로남불의 이념이다. 부족주의에선 공사를 구분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용납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자기 부족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이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토론한 과정에서 이 나경원 의원, 이 자기에 대한 집중 공세를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거 청탁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나경원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도 그런 걸 쓰고 그 다음에 합동연설에 나와서도 또 이 한동훈 후보의 그런 발언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입이 문제다. 한동훈은 입이 리스크다. 한동훈은 위험하다. 저 한동훈한테 대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저렇게 위험한 사람한테 어떻게 당대표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준만 교수의 그 칼럼 대목을 떠올렸습니다. 그 나경원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정 축제를 했다거나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무슨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뭐 그때 당시 패스트트랙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원내대표로서 그걸 갖다 주도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걸 갖다가 정부의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여러분들 공소를 취소할 원한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취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장관한테 취소를 갖다가 부탁을 했다, 요청을 했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진영의 사람으로서 이건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한동훈은 그런 게 없다. 한동훈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한동훈은 우리 진영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투쟁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사 구분을 정말 못하는 사람인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족주의에선 공사를 구분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용납될 수가 없다고 한 이 강준만 교수의 이 칼럼 내용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행동이 맞았느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 전부터도 바랬던 거, 이 원칙, 공정, 상식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뭐가 부합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구호가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가치, 구현하고 싶은 그런 가치 이런 거에 부합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정 과제에서도 국정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는 그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부탁을 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국민한테 용납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특히 이제 또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은 그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말 정무적으로 공소를 취소를 해줬어야 된다, 뭐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해줬어야 된다 보다는 정말 공정하게 원칙을 지켰어야 된다, 아마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점수를 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쟁이 더 진행될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가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주의와 더불어 지도자 추종주의가 강한 한국에선 배신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건 더 강한 권력이다. 그래서 배신에 대한 정책은 늘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다. 위에서 그렇게 배려해지고 키워졌는데 배신하다니 라는 말은 가능해도, 여러분들 바로 이 한동훈 배신자론의 논거가 이 정도입니다. 아니, 윤석열이 키워줬는데 한동훈 윤석열을 배신해? 아니 김건희 특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해?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이 국내임을 갖게 당권을 쥐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릴 것이다. 한동훈은 자기만의 대권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 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과 합세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단촉,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배신하다니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밑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몰라주다니 라는 정도의 서운함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배신의 이런 위계질서는 나는 배신해도 되지만 너는 배신하면 안 된다는 식의 내로남불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한국 정치판에서 배신은 자주 쓰여온 말이지만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처럼 많이 쓰인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조국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라고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강준만 교수가 지적했던 게 바로 또 이런 내로남불입니다. 당시 도우리, 은혜, 의리, 배신, 변절이란 단어들이 난무했다. 특히 배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윤석열, 너를 겨우 고검 간부급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박영수 특검에, 그때는 물론 문재인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박용수 특검 그 수사팀장에 불과했던 그 사람은 말이야, 문재인 정권 출범한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아니냐? 그 다음에 너를 갖다가 검찰총장으로 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아니냐? 그 윤석열, 그 검사 윤석열, 그거 갖다 파격적으로 승진해서 기용을 한 사람, 중용을 한 그 문재인은 배신을 한 그 윤석열,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을 겨냥한 배신 타령이 많았다. 당시 쏟아져 나온 민주당 인사들의 배신론 또는 배은망덕론을 몇 개 좀 감상해보자. 물 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다.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된다. 이게 바로 김병기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또 노웅래, 오랫동안 한직에 밀려있던 사람을 가진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는데 은인 등에 칼을 꽂은 배은망덕하고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이는 또 뭐라 했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다음에 윤건영,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은 열길 무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배신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추미애, 대통령의 신마저 져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윤석열 총장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배신자로는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주장과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정도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윤석열은 이런 비난 공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다. 인정하거나 수긍했을까? 더 궁금한 건 최근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등 후보들이 경쟁자인 한동훈을 겨냥해 퍼붓는 배신 공세에 대한 생각이다. 처음엔 한동훈이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걸 문제 삼더니 이제는 7월 4일부터 김건희 사과 논의 문자 일심 논란을 매개로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윤석열도 친윤 인사들에게 익십을 언급하면서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취지로 격려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11년 전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결국엔 뭔 말입니까? 아니, 윤석열
문재인의 내로남불 덕분에, 그 문재인 실정 덕분에, 그 문재인에 대한 그 국민적 분노와 반감 덕분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 윤석열,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호가호위하는 그런 세력들이 결국에는 지금 내세우는 게 과거 문재인과 그 문재인을 갖다가 맹종했던, 추종했던 그 문바들 있지 않습니까? 친문 세력들 하는 짓과 그 말과 그 주장, 행동들이 똑같지 않느냐. 그야말로 내로남불을 지금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야말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정말로 이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론을 펼치면서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말로 정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라 그러냐. 윤석열의 배신 타령은 어리석은 자해다 라고 이 강준만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생각이 궁금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만한 질문이다. 배신 타령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어리석은 자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윤석열이 여태까지 해온 방식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망한다는 이야기다. 제발 크게 보시라. 일십은 쟁점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대통령 부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쟁점이며 그래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KBS의 신년 대담에서 뭐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어떤 진심이 느껴졌습니까? 그 아쉽다라고 하는 게 사과를 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 들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에. 누가 금이 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과하겠다고 하는 사람, 애초에 저기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진심이냐? 과연 믿을만하냐? 믿지 못하겠다. 이게 큽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하는 그 언행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지지를 못하겠다. 이게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대체 어떤 원인을 진단하고 있느냐. 정말 답답하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2021년 12월 26일로 시간 여행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김건희,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자기가 관련된 그런 문제, 뭐 허위, 학력, 경력, 과장, 부풀리기,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했던 때가 바로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김건희는 제가 없어도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특히 또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제발 정말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 제가 없어도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그걸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언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과연 진심이었습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또 진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발 거기에 대해서 좀 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런 아마 주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아내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느 가정의 아내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북 문제에 개입하겠다. 이런 게 아내의 역할입니까? 정체불명의 인사들을 자꾸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게 과연 아내의 역할입니까? 그리고 집권여당의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위원장님 하면서 뭐 계속 결정에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게 과연 아내의 역할입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진중권, 심평 같은 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고 나는 디올백 그거 사과할 수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나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다. 나는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다. 나는 대통령의 부인이라서 지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여러분들 아내의 역할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기로 인해서 비롯된 각종 문제들, 자기로 인해서 비롯된 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 자기로 인해서 비롯된 이 국민의힘 정권의 위기, 자기로 인해서 비롯된 이 대한민국의 혼란상, 이런 것들을 방치, 방관하면서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용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 김건희 여사, 아내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까? 저는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왕에 얘기를 하는 김에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칼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는 대목에서는 잠시 훌쩍이며 뒷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 배신감이 큰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윤석열이란 그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연일 그 공세에 시달렸고, 그래서 지지율이 휘청휘청 거렸고, 그런 끝에 자기가 대국민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막상 지켜지지가 않았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언행들을 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모든 국민이 아는 바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김건희는 계속해서 남편과 국민의힘에 큰 타격이 되는 사고를 쳤다. 문제의 명품백을 받으면서 제가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는 국정농단급 발언을 한 날도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2022년 9월 13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강준만 교수의 칼럼에 따르면 2022년 9월 13일 날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그 날인데,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은 최재형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고, 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라지면 남북 문제에 개입하고 우리도 통일해야 되고, 이런 소리를 누가 대통령 부인한테 하라겠습니까? 대통령 부인한테 누가 남북 문제에 개입하라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남북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권한과 자격이 없더라도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이력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북 문제는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국제 정치, 국제 외교, 국제 전략, 국제 관계,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체불명의, 정체불명 아닌데 경기대 미대입니까? 경기대 미대. 제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원체 또 뭐 이렇게 이력도 많아가지고 제가 외우질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프로필 살펴봤습니다. 경기대학교 회화 학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이렇습니다. 어디 김건희 여사가 남북 문제에 개입할 만한 자격과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만한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김건희 여사라는 걸 배제하고 이런 사람한테 남북 문제에 개입하라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8천만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자기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그걸 했던 사람이, 그리고 또 자기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한다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정농단급 발언을 한 날도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2022년 9월 13일이었다. 김건희가 저지른 크고 작은 스캔들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숨이 찰 정도로 많았으며 저도 지금 약간 숨이 찹니다. 이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20%, 30%대 묶어두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한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못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 다시는 거 보면 또 댓글로 이렇게 그 댓글 방어? 이런 것들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높아야
국정 운영을 정말 힘있게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이겨서 결국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기 문재명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열망 때문에 그동안에 이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 쓴소리를 안 하고 옹호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물거품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그 국민의힘 지지층, 대한민국 우파의 신뢰를 저버렸다. 신뢰를 저버린 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배신입니다. 배신. 그 배신을 누가 했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의 그런 자해적 행태를 흐뭇한 미소와 함께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한 건 불가사의한 일이었지만, 더욱 불가사의한 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다. 왜 윤석열 부부를 그렇게 방치하면서 추앙만 하는가? 국민의힘이 망한 다음에 그런 추앙이 무슨 소용인가? 국민의힘이 망하면 나라가 잘 되는가? 아니다. 다 망한다. 여러분들, 원희룡이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다 죽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다 이미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언행을 지속하고 있는 그 원희룡, 나경원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 국내임이 망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원희룡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러다간 다 죽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당으로 전락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건 국민의힘이 망가지면서부터 시작된 비극이란 걸 모르는가 라고 합니다. 만 저는 이 강준만 교수의 칼럼 중에서 이 마지막 이 한 줄만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미 국내힘이 뭐 그러기 전에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얼마입니까? 불과 2달 만에 자기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대선 패배 3달도 안 돼서 국회의원을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달 반 지났습니까? 2달 반 지났습니까? 그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임이 망가지면서가 아니라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강준만 교수의 마지막 한 줄은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그 이외에 지금까지 읽어본 이 칼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구독, 이렇게 권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